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죠. 여러분들 이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에고가 많은 것이 죄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걸 정말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의 감정과 단절된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보면요. 푸틴이 만약 나의 죄책감과 접촉이 된다면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내린 결정으로 누군가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그런 걸 참을 수 있을까요? 네, 나의 감정과 단절되고 오로지 나의 이익 혹은 나의 강함, 이런 것만이 목표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나의 수치심과 죄책감이 접촉이 된다면 눈앞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간이 나의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워서 그걸 차단하게 되면요. 나는요, 행복한 감정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껍데기로만 살게 되고 왜 삶을 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공허한 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에고라는 건 상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처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일어난 감당하기 힘든 상처들, 아픔들, 그런 것들은 내가 느껴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한평생 동안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치매에 걸려도 누군가에게 투사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용감한 영혼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년이 지나서 내가 30대, 40대가 지나고 중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에고가 가득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나에 대한 방임이고 학대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에고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말 극단에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 외로워요. 그래서 누가 좀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A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요,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누군가 나를 터치하면 불안이 뜨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똑같이 안아주고 토닥여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 좋고 놓고 싶지 않은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B는 완전 정반대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두렵고 나를 해칠 것 같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똑같은 자극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인지하고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사람의 분별이라는 거죠. 이렇게 A와 B는 같은 자극을 다르게 인지를 하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자극이 발생했을 때 내 안에 있던 에고가 눈에 색안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색안경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은 이것은 너무 좋아, 붙잡아야 돼 라는 색안경이고, B라는 사람은 이것은 너무 두려워, 피해야 돼 라는 색안경이 되겠죠.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에고들은요, 내 필터를 왜곡시켜서 정말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에고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객관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더욱더 어렵겠죠? 그리고 특히나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고 상처받은 기억들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특히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계속 공격당하고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감정적으로 계속 불안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말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한 에너지들을 제거해야만 나는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져서 네가 나를 공격했지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되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거는 또 타인에게 그 상처를 계속 전가하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나한테 되갚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연쇄적인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의 상황을 해석하고 나서도 나를 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늘 나에게 공격당한 나 자신이 정말 멘탈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나에게 늘 공격당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좋지 못하게 인식하는 그런 또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버림받는 또 그런 현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 아니고 결국은 내 상처를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이제 저 역시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참회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참아주고 그냥 져주고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되게 미안해지고, 그것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던 내가 되게 수치스러웠던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던 글이, 노혜경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를 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를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내가 피해받은 것에만 늘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에고의 작용이거든요. 항상 1대1이죠.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다들 상처를 받았다고만 기억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에고의 왜곡이고 속임수인데요. 이렇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피해를 받은 입장은 약한 입장이고 내가 그 상황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내가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사과를 청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약한 사람에서 내 상황을 개선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나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변화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런 자아상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나를 기생충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쓰레기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나를 떠올렸을 때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점적 톨에서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나를 죽이고 싶고 나란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워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를 0점, 그리고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 이런 정도를 5점,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상태를 10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는 몇 점 정도일까요? 이것을 올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찬양해도 그것을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내가, 너희들은 나를 몰라서 그래,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순간 결국 모두들 나를 버리게 될걸? 왜냐하면 나만이 아는 나의 모습은 아주 수치스럽고 열등하거든. 잠재의식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들을 얻어도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핍박당하고 억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를 보았을 때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기 힘들 정도로 내가 참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이 된다면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부의 시선, 물질적인 척도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준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잡아야 되고요. 이것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결국 내가 나의 상처를 보듬고 나를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다 비춰서 그게 사실은 거짓이었네, 그때 내가 너무 상처받고 아파서 그 상황에 빠진 내가 정말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네, 이렇게 깨닫는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이제 그런 나에 대한 혐오감,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요,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필터를 거쳐서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필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